기원, 궁극의 질문들, 기원, 궁극의 질문들, 무시.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를 두고 심리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위 방정식의 자변은 중력을 내는 시공간의 공률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중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구와 태양과 같은 천체인데 그 내용이 우변에 들어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기하학적인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19세기에 있었던 걸출한 수학자인 리만이 만들어낸 체계이며, 아인슈타인은 수학자인 친구 마르셀 그로스만에게 이 내용을 배웠답니다. 블랙홀 전쟁에서 우주의 시작까지, 실제로 별이 죽어가는 모습을 허브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한 것은 중심부에 죽어가는 별의 핵이 보이고 별이 만든 물질들을 우주에 환원하는 모습이죠. 지금까지 죽어가는 별에 대한 영상을 수십 개 얻었는데 이렇게 우주의 물질을 환원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처럼 평범한 별은 100억 년을 정도 살다가 죽을 때에 10만 년 정도 걸려서 죽어요. 그러면서 100억 년 동안 만든 물질의 절반 정도를 우주에 환원하고 백색 외성이라는 별로 죽습니다. 그런데 큰 별들은 다르게 죽습니다. 태양을 10배 이상 되는 큰 별들은 보통 1천만 년 정도 살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연대에 대한 이야기네. 태양의 코로나 폭발은 지구의 10배쯤 되는 크기인데 이런 폭발이 늘 일어나죠. 태양 표면에 하는 폭발은 대부분 자기장에 의한 것인데 태양 중심부에서 매초에 일어나고 있는 폭발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태양 중심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체의 수소폭탄이 1조개씩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증거를 못 보는 것일까요? 태양은 굉장히 고밀도로 기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립자가 튀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2초면은 나올 수 있는 거리인데 빛이 밖으로 나오는데 10만 년이나 걸린다. 그리고 비립자가 나오면서 수없이 자충우돌하다가 독특한 에너지 정보를 주변의 인자가 나누는 동일한 정보를 갖게 된 별의 최후는 신기한 엑스레이로 촬영한 태양 빛이 엑스레이로 별과 은하의 기원, 우주에 왜 장미 같은 게 떠 있을까 상상하기 힘들었는데 이제 우주론이 예측하는 우주의 모습이 맞는지 틀리는지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빅뱅 이론이 맞다면 초기에 우주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알려줄 수가 있을 테고, 그 조건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삼라만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빅뱅 이론은 아주 엄청나게 견고한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빅뱅 이론에는 일종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 초기에 급팽창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주에 왜 그래서 이런 물질의 기원 빅뱅에서 히토류까지 생기는 호모사피엔스의 이주 과정은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의 이론, 만약에 암흑 물질이 없다면 별이 은하 주변을 너무 빨리 돌아서
모두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은하의 질량만으로는 이렇게 빨리 회전하는 별을 붙들어둘 힘이 부족하니까요. 질량을 지닌 별의 운동 속도를 예측한 것과 실제 관측된 결과가 달라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에 따라서 중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별과 은하 중심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더 있다는 것이죠. 이는 암흑물질이 있다는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앞에서 10만 분의 1 요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현재 관측한 우주 구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주는 미미한 빛과 원자야 암흑물질로 되어 있어요. 원자, 암흑물질 23%, 암흑에너지, 중성, 미자, 광자, 원자, 암흑물질이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는 지배적인 동물이 되었을까? 호모 사피엔스가 1950년대에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기 전에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팽창한 공간에 계속 물질이 생겨난다는 정정 우주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처음에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초기 우주에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어야 합니다. 우주 빅뱅 이론. 인간의 두뇌는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두뇌의 용량은 10만 년 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혁명이 일어난 복합은 3만 년 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때 뭔가 다른 일이 생긴 거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에서 여성의 재생산과 관련된 모모 부분들을 과장해서 그러한 바람을 나타내는 비너스 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예술, 상징, 초상적인 사고 같은 것이 유럽에 후기에 인류의 기원은 개구리 알이, 올챙이, 젊은 개구리, 현재의 개구리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성 로살리아와 다양성. 오늘 강연 제목에서 성 로살리아라는 익숙치 않은 성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성 로살리아를 모시고 있는 시칠리 섬의 발리노고 성당 얘기였어요. 그 성당이 다양성의 표본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성당에는 기둥에 코란이 적혀 있고 건축 양식도 다양하다고 해요. 그것을 스쳐간 민족이 많아서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것을 부수지 않고 이어서 짓고 덧붙이다 보니까 상당한 포용의 결과물이 되어서 다양한 것이 한 성당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고대 우주관. 사실 처음에는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개념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물질을 통해서 공간과 시간 개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근세에 들어서 물질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절대 특히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날아오는 빛이 어떤 물질을 휘감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공을 통해서 오고 이렇게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는 지배적인 동물이 되었을까? Why so many? 성 로살리아의 축복과 지라기 공원. 미생물을 알면 기원이 보인다. 조장천. 미생물을 현감으로 염색하면 밤하늘에 별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모든 무게를 다 더하면 인류의 몸무게를 더한 것보다도 10배 정도 무겁습니다. 다양한 미생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M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생물, 오르가니즘. 미생물은 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배양이 안됩니다.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미생물은 그다지 많지 않고 나머지 미생물들은 그냥 존재하거나 유전자가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칼 워즈라는 교수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계보를 종이 한 장에 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블랙홀. 절대적인 광석이 낳은 상대성의 이론,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진핵 생물의 화석. 진핵 생물의 화석. 생명의 기원, 세포 내의 공생을 통한 식물의 진화. 우주와 생명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도전과 모험. 수많은 과학 강연 중에서 우리가 왜 하필 기원에 관심을 가질까요? 역설적이어도 기원은 과학적으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연주가 탄생한 이후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가 탐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집니다. 창의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이 감각자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어떤 예술가들은 환각 경험을 하는 환각이 있지 각 정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시청각 정보 통합이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공감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공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은 공감각자라고 하고요. 일반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숫자를 보면 색깔이 보인다고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높낮이에 따라서 색깔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숫자를 보면 색깔을 보는 공감각자였다고 합니다. 수식을 보면 색깔이 보인다고 했어요. 특이하게도 공감각자들은 공감각을 느끼는 감각 양식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원래는 서로 분리돼서 연결되지 않아야 하는 뇌의 신경망끼리 연결되어 한 감각 정보가 들어왔을 때 다른 감각 정보가 같이 발현되도록 뇌가 발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 신경회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신경회로 연결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반면에 어른들의 뇌는 아이들에 비해서 인내심이나 참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다른 생각들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꼰대가 되는 거죠. 창의성은 어부제를 향한 뇌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어부제를 유전자를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나가는 사물이나 물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신경이 자극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와 쉼이 물건을 보게 하고 호기심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패턴의 분리.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10사람 중에 2사람 정도는 혼동하기도 해요. 같은 사람일까? 아니지. 눈썹도 다르네. 눈도 다르고 안경도 안 꼈고 코도 모습이 비슷하긴 한데 입이 글쎄 조금은 비슷함도 좀 더 있어 보이고 이렇게 어부제를 인식할 때 패턴을 완성하는 분리하는 기능들이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이런 기능들이 잘못된 경우는 오류가 나타납니다. 같은 사람 해서 패턴 완성. 앞에 사진에서 두 사람 같은 사람일까요? 얼굴 색깔 다르고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뇌에서는 이미 잭 니콜슨이라는 어부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잭 니콜슨이라는 어부제가 뇌에서 인식되는 거죠. 그런 뇌는 인식하는 대상의 물리적인 성격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인식하고 끌어내리는 힘이 있고 그 결과가 어부제인 거죠. 우주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태양 멀리서 오는 빛은 과거로부터 빛의 고가를 타고 내게 도착한다. 그랬네요. 기원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나? 암흑이란 뭔가? 미래로 가는 빛의 고깔과 과거에서 오는 빛의 고깔이 접합점을 갖고
이렇게 기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다 하는 거죠.